안녕하세요. 오늘의 마지막 동영상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항상 죄송합니다. 의뢰인 제이입니다. 바로 털어보시죠. 네, 이번 의뢰인은 서울회생법원이에요. 전 서울회생법원이 너무 좋아요. 계속 이거 해드리고 들어보니까. 네. 40대 남성이고요. 미혼, 직업은 외근직 회사원. 가정을 가가오 방문하면서 뭔가 수리하시는 분이었어요. 네. 월 소득이 145만 원인데 원래 이렇게 외근직이 적게 받아요? 아니야. 외근직 물론 뭐 엄청나게 고소득 직종은 아니지만은 뭐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시국에 외부인이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좀 힘드니까는 사실 이분들이 기본급이 되게 적고 만약에 실적이 많다면 많이 줄여줄 수밖에 없겠죠. 거주하시는 데가 보증금 700에 월세 33만 원 그럼 이 보증금은 뭐다? 면제 면제 처리된다. 네, 서울은 얼마? 2천만 원 이하. 서울 5천. 5천. 서울은 5천. 그러지 마세요. 그래. 5천 이하는 서울은 면제 처리. 외근직이니까 자동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자동차 1,000만 원까지 해서 재산이 1,700이 있으셨던 분인데 보증금은 면제 처리 됐으니까 실질적으로 재산 목록에 반영한 재산은 1,000만 원 정도겠죠. 그러면 145만 원에서 네, 115만 원 빼고. 월세 사시니까 네. 추가 생계비 조금 해가지고 10만 원 빼서 20만 원씩 36개월 720만 원 720. 그러면 아까 채무가 8천이었는데 720이니까 10% 미만이잖아요. 기각. 기각. 그렇지. 기각이 될 수 있죠. 기각이 될 수 있지만 서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 서울이죠? 서울은 보정을 하는 거지. 보정을 하는데 이분은 보정이 2개 나왔어요. 소득이 왜 이거밖에 안 되냐. 그쵸. 근데 왜냐면은 회생법원은 1년에 15만 명이 회생이랑 파산을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최소 매년 15만 명의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얼마를 버는지가 나와 있단 말이야. 40대 남자가 145만 원을 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왜 채무자가 이 정도 수입밖에 올리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소명하라고 했는데 방문 수리를 하는 사람은 실제 옛날에 더 벌었겠지, 뭐 200, 300 정도 벌었겠지만 145만 원 정도로 떨어진 지 꽤 오래된 거예요. 뭐 2020년 이후로 뭐 한 1, 2년 정도 계속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돈을 왜 이거밖에 못 벌으라고 의심할 수는 있겠지만 더 벌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사실 법원은. 그쵸. 차라리 조건부인가 내면 내는 거지 더 벌어와! 라고 하진 못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조건부인가가 안 났어. 서울은 잘 안 나요. 그래서 일단 믿어주고 그 정도 보정을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정이 뭐였냐면 최근에 이사를 해서 전입신고 주소지가 다른 데로 되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보정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사진이랑 그러니까 집주인 확인서 그다음 사진은 무슨 사진이에요? 요거를 이제 다시 얘기를 하면 임차보증금은 면제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청산가치에 반영을 안 하겠다는 거야. 내 통장에 5천만 원이 있어. 근데 나 엄마 아빠랑 같이 살거든. 근데 회생을 해야 될 사정이 왔는데 따로 별거에서 전입신고하고 그렇지. 보증금 넣고 개시 떨어지면 다시 받아오고 가능하지. 왜냐면 실제 악용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고 법원이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찾아요? 최근 기간이 아니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뭔가 수상적인 게 있으면 많은 보정들을 통해서 걸리는 경우들이 당연히 있겠지. 이분 같은 경우는 회생 신청하기 전에 최근에 이사를 했고 이사한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야 이거 가짜다. 엄마 아빠랑 살면서 700만 원 이거 쟁여놓으려고 이 계약서만 갈아로 만든 거 아니냐라고 해서 사진 보내. 그게 아니었거든 실제로. 이 어떤 경우가 있다고 아까 얘기했지? 전입신고가 불가한 집. 그런 집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약간 그 거주용이 아니라 약간 좀 사무용 이런 걸로 했을 땐 거기 안에서 살 때 전입신고 못하게 하고 대신에 조금 월세 까주고 막 그런 게 있다고 들어요. 이분은 그 오피스텔 살았던 분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이분은 그냥 단독주택에 조그만 방에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 할머니겠지. 그 할머니가 무슨 임대사업자 신고를 하겠어 세금 내라 그러면 무슨 뭐 세금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는 전입신고하면은 임대 소득자 임대사업자 신고해야 되잖아. 전입신고하면 이제 좀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 거기 사는데 법원은 안 믿어주니까 어떻게 하겠어. 맨날 우리가 하는 게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이거거든. 그래서 그 집에 주소가 나와 있는 찍고 문을 여는 장면, 문에 들어가서 내 짐이 있는 장면, 내 어떤 소지품이 있는 장면 그런 것들을 다 찍어서 법원에 제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짜라란 제 집입니다 이런. 그러니까 무슨 뭐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찍을 수도 있겠지.
그리고 집주인하겠어 할머니한테 나 여기 집 산다고 좀 해달라고 해서 법원은 인정해줬어요. 만약에 이거 인정 안 해줬다면 평상 가치가 1,700으로 올라갔을 거 아니야. 그러면 변제율이 더 높아지죠. 그렇지. 한 달에 50 정도는 갚아야 되겠지. 왜냐면 청산 가치 이상만큼 갚아야 되니까 한 달에 50 갚으면 1,800 정도 되거든. 근데 이거 인정해줬으니까 급여가 낮고 세대생계비만 반영을 해서 현실 곱하기 1,080만 원 정도.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다시 좀 제대로 잘 모셔서 그쵸. 뭐 아시는 것처럼 개시 신청서 당시의 어떤 수입을 기준으로 변제금이 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조건부인가에 찬성하는 편이거든. 왜냐면 적다고 적게 갚으면 솔직히 좀 많아지면 많이 갚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해요. 100% 변제할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법원이 할 일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그 소득에 대한 의심이 없다면 사실 조건부인가 거의 안 나와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변제금 관련해서도 나중에 업데이트를 한번 할 건데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거는 그냥 팁으로 드리는 건데 매달 내가 100만 원의 변제금을 내야 돼. 매달 10일 날. 그러면 내가 월급을 받자마자 100만 원을 이체를 하면 법원이 100만 원을 빼간단 말이야. 근데 내가 어떤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이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 그럼 1회 미납이 되거든. 그러면 이 개념을 좀 바꿔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팁은 뭐냐면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법원에 변제금을 낸다고 생각하지 말고 법원이 한 달에 한 번씩 변제금을 내 통장에서 빼간다고 생각하면 편해. 그러면 내 통장에 내가 이거를 10일날 갔든 5일날 갔든 15일날 갔든 여유 있을 때 이빠이 넣어놓고 여유가 없으면 안 넣어도 되는 거야. 아니 돈이 이빠이 쌓여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변제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도 만약에 30만 원씩 36개월 내야 되는데 코로나가 잘 풀렸어. 갑자기 245만 원을 벌게 된 거야. 그러면은 그러면 막 한 달에 100만 원씩만 이렇게 막 몇 달 넣어놓으면 넣어놓으면 사실은 거의 뭐 한 3배를 넣는 거니까 1년으로 끝나겠지. 기간 단축 신청하는 건 그거는 불가능하겠지. 왜냐면 그걸 신청하면 네 재산 상태나 아니면 소득 상태의 변동을 확인하고 그렇게 되면 사실 변제금을 올리라고 할 가능성도 조금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좀 적절하게 해서 법원이 매달 정해진 날짜에 변제금 뽑아갈 수 있도록 통장의 잔고만 맞춰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볼게요. 열심히 가보세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